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8월 28일 질병 치료 문제를 안고 체력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중요한 정치 판단을 그르치고 결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 여러분의 부탁에 자신을 가지고 부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이상 총리 대신의 직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총리직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실정의 책임과 올림픽을 감당하기 힘들어 병을 구실로 책임을 피한 것 아니냐고 하지만 사임의 변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8월 17일 7시간 반 동안이나 검사를 받았고 24일에도 추가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부친인 아베 신타로도 췌장암으로 숨져 암의 공포가 있습니다. 본인은 이야기하기를 꺼려하지만 주변에서는 대장 개복 수술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임기를 마치려 최대한 노력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사임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조직을 위해 과로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여담입니다만은 그래서 삼국지 연의에서 일본인들이 가장 흠모하는 인물이 숨이 멎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제갈공명입니다. 아베 신조는 역대 최장수 총리 대신을 지내면서 살인적인 외교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아베 노믹스로 거의 완전 취업을 이룩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우한 폐렴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게다가 도쿄올림픽도 골칫거리이긴 합니다. 일본에서도 아베 사임과 관련한 극히 부정적인 음모론이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나라를 위해 고생을 많이 했다는 여론이 대세입니다. 포스트 아베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경쟁 상대라지만 각 계파가 모두 스가 장관을 밀기로 했습니다. 당원 투표로 하면 이시바 시게루의 표가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는 긴급 사태라는 점을 내세워 당원 투표를 생략하고 중의원, 참의원, 양원 의원들의 약식 투표로 진행됩니다.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이 차기 총리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든 저지해야 한다는 아베 총리의 의중에 아소타로 부총리, 니카이 현 간사장이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이시바 시게루는 아베 총리의 발목을 잡아왔기 때문에 그가 차기 총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스가 관방장관의 캐치프레이즈는 아베 정권의 계승입니다. 미국과 철저히 보조를 맞춰온 아베 신조의 외교 노선을 계승하는 데 있어서도 스가 관방장관이 적임자입니다. 스가는 2019년 5월 관방장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미국을 방문해 펜스 부통령, 폼페오 국무장관과 연쇄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 백악관의 넘버2, 넘버3와 대화할 만한 역량을 이미 갖췄습니다. 각 계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니카이 도시히로가 일찌감치 스가를 밀기로 결정한 데 이어 아베 총리의 출신 파벌인 호소다파 그리고 아소타로가 스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당내 무파벌이라고 할 정도로 수가 적은 스가 지지그룹이 30명 정도,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가 97명, 아소파가 54명, 니카이파가 47명입니다. 따라서 압도적인 표로 스가 요시히데가 차기 총리가 되는 것은 결정된 상태입니다. 스가 요시히데는 도호쿠 출신입니다. 1948년에 아키다현 유자와시 아키노미야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은 만주철도 직원으로 근무하다 종전으로 귀국해 여기에 아키노미야 이치고란 이름으로 유명한 딸기 농사로 성공했습니다. 이곳은 과일의 질이 좋습니다. 딸기뿐 아니라 사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인지 스가 장관도 술은 한 잔도 못하는 반면 단 것을 좋아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팬케이크라고 합니다. 스가는 부친이 농업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랬지만 도쿄로 가면 뭔가가 바뀌겠지라는 생각에 집을 나와 무작정 상경합니다. 그리고는 이타바시구의 종이박스 공장에 취직해 대학 진학 자금을 벌고 2년 뒤 호세이 대학 법학과 야간에 입학합니다. 이타바시는 한자로 판교입니다. 공교롭게 한국에도 있고 타이완에도 있습니다. 참고로 타이베이 외곽의 판교, 만차오는 고급 아파트가 있는 신도시입니다. 1973년 대학을 졸업한 뒤 건전설비 주식회사라는 곳에 입사하지만 정치의 뜻을 두고 오코노기 히코사부로의 비서로 취직합니다.
오코노기 히코사부로는 오자와 이치로와 모리 요시로의 정치 입문 동기입니다. 스가는 오코노기 히코사부로가 통산 대신을 할 때도 비서로 지냈습니다. 요코하마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오코노기 밑에서 11년 동안이나 비서를 하다 38살 때 요코하마 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합니다. 91년에 오코노기 씨가 국회의원 회관에서의 낙상사고로 사망하자 그의 요코하마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스가에게는 그림자 요코하마 시장이란 별명이 따라 붙습니다. 이후 47살이었던 1996년에 카나가와 제2선거구에서 처음 중의원에 당선되고 이후 8선 기록을 세웁니다. 관방장관도 재직기간이 2805일로 역대 최장수입니다. 이전 관방장관 재직기록은 후쿠다 야스오가 1290일이었으니 그 2배 이상입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2019년 4월 1일 새 연호 레이와를 발표해 인지도가 높습니다. 이때 붙은 별명이 레이와 오지상, 레이와 아제입니다. 스가의 좌우명은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입니다. 스가 요시히데가 정식으로 총리가 되면 모리 요시로 총리 이후 부친의 국회의원 배경이 없는 총리가 20년 만에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시바 시게루는 정치인 2세, 키시다 후미오는 정치인 3세입니다. 일본어로 부모의 배경을 오야노 나나 히카리라고 합니다. 지각하면 부모의 7빛깔입니다. 스가 요시히데는 아빠, 할아버지 찬스 없이 바닥에서 시작해 톱에 오른 다다키 악의 진세, 분투한 인생의 전형입니다. 그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항상 고향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중진 의원이었을 때도 소탈하고 싹싹하게 주변 사람들을 대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참모형이며 온화하게만 보이지만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총리를 보좌하면서 인사를 장악했습니다. 보통은 각 부처의 고위 인사는 알아서 결정했지만 스가는 내각 인사국에서 이를 통제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처 관료들이 총리 관저만 바라보고 알아서 긴다는 비판도 나왔지만 스가는 리더가 정확하게 방향을 정해줄 테니 여기에 부응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베의 자녀 임기를 맡게 되는 스가는 아베 노선을 그대로 계승하게 됩니다. 스가는 개헌 찬성 그리고 집단 자유권 행사를 금하는 헌법 해석을 다시 검토하는 데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핵무장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입장입니다. 스가 내각의 전망을 전해드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